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최근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세포에 직접 전달해 파괴하는 기술이 차세대 항암 치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자성 약물 전달체를 이용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를 개발하는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장형석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회사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GTI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뜻으로 지은 이름인가요? 네, 저희 회사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G는 숫자 영어 제로에서 따왔는데요. 예. 몰입하다 그리고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테라그노시스라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I는 인사이트에 영감을 얻다는 뜻입니다. 예. 풀어서 얘기하면 테라그노시스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면 새로운 어떤 신약으로서의 영감을 또 얻게 된다는 뜻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GTI 바이오사이언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 업체잖아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 항암제는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 영어로 라디오 아이소톱 테라피인데요. 흔히 RIT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RIT 치료법은 기존 저희가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방사선 치료는 장비에서 고에너지 방사선을 발현을 시켜서 환자의 국소 부위에 조사를 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직도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것은 아주 이제 그 방사선 치료에서 나오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에너지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정상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은요. 암세포에만 유도미사일처럼 선택적으로 전달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암세포만 표적해서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은요. 과거에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도 한 70년 동안 임상에서 사용되어 오던 방법입니다. 예. 현재 병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갑상선 암 환자에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 특히 요오드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작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방사성 요오드를 우리가 섭취하거나 혹은 생체 내로 주입을 하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적 항암제 역할처럼 갑상선의 니스 프로테인으로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갑상선 암 이외에 다른 암으로 확장시키는 게 어렵다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양한 어떤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항체 또는 암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을 방사성 동위원소에 붙여서 전달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러한 그 개발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적응증후를 확대하기 어려운 시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 다국적 제약사죠. 이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최근에 루타테라라는 약품으로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로 처음으로 이제 내놓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임상에서 이제 인증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서 실제 치료제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적응증을 확대해서 전이성 이제 그러니까 전립선암으로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를 시작으로 이제 그 다양한 이 전립선암 이외에 간암, 그다음에 폐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같은 다양한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가 표적화한 암세포에 전달하는 이 전달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 맞습니다. GTI 바이오사이언스만의 어떤 그 핵심 기술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활용하는 기술은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자성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예. 이 자성 약물 전달체의 특징은요. 저희가
치료에 활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영구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생체 내에 주입되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암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암세포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항체나 그런 저분자 물질과 동시에 결합을 하여서 네.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생체에서 이 전달체하고 약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 조금 짧게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그 암세포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달해서 치료하려는 방법은 한 10년 전서부터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 생체 내에 주입된 이 약품이 생체 내 그 혈액 내의 효소나 아니면 마크로파지 같은 단백질과 결합을 하여 화학 반응을 통해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병변으로 가지 못하는 전달의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현재 모든 어떤 제약사의 그런 그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자성 약물 전달체는 그 말 그대로 자성을 띠는 물질인데 지금 이 GTI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핵심이잖아요. 네네. 네, 그 자성을 이용하면 암 진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자성 약물 전달체는요, 암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가서 활용할 수 있는 MRI, CT, 그리고 PET 이런 영상의학 장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진단, 기존에 사용하던 진단 기법과 치료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테라그노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테라그노시스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치료에 접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자,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기술 자성 약물 전달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이게 어떤 걸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성 약물 전달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자석으로 이걸 움직였을 때 나노 입자와 물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상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자성 약물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 자성 약물 전달체가 소수성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물이나 식염수 같이 수용성 액체에서 서로 상위 분리가 돼서 생체 내에 넣었을 때 상위 분리가 되어 혈관을 막거나 전달하고 싶어하는 타겟까지 못 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성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혈액 내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한 상처럼 이동해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노 약물 전달체는 설명을 들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떻게 붙이는 건가요? 저희가 전 단계에서 만든 자성 나노 약물 전달체에 방사성 요오드를 넣고 저희 반응기에다가 수분내로 반응을 시키면은 저희 자성 나노 약물 전달체에 방사성 원자가 붙어서 저희 최종 드럭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뭘 보여주는 건가요? 기존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 문제가 표적 물질하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리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성 나노 약물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저희 물질에서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오드 125번을 사용해서 스펙트 데이터를 찍었는데요. 왼쪽에는 저희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물 주입을 하고 1시간 후에 대부분 갑상선 약물 전달체하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끊어져서 갑상선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저희 약물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 간 또는 비장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현장 영상까지 봤는데 이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다양한 암을 이제 치료하려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암세포에 타겟팅하려는 물질 중에서 폴레이트라는 저분자 물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레이트라는 그 저분자 물질은요, 바이오 마커 중에서
그 FR알파라는 바이오마커의 오버 익스프레션된 과발현된 암종에서 발현되는 그 바이오마커인데요. 예. 그 바이오마커를 타겟팅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분자 이 폴레이트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암종은 대표적으로 삼중음성 유방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폐암 같은 굉장히 난치성 암종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으로 먼저 인디케이션으로 삼는 암종은 간암과 먼저 난소암을 현재 타겟에 두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미국의 주요 전임상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가 전임상을 내년 안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높이는 난치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TI 바이오사이언스의 장형석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